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 특강의 최진아입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주제별 문항 구성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별 문항은 이렇게 아이콘을 붙여드리면서 핵심 키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단원이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념을 돌아가서 핵심 키를 꼭 정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대단원 1에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화학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 페이지 6월에서는 3번 그리고 9월에서는 5번에 출제되었던 문항부터 함께 볼 것인데요. 우선 6월에 출제되었던 문항은 정말 기본 개념,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그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숲을 보는 훈련, 여기에서도 이 아이콘을 붙여 놓았는데요. 지엽적인 시각에 탈피해서 내가 꼭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풀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된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붙여보았습니다. 어떤 문항이었는지 함께 볼 것인데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다양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단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응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릴 방식은 보니까 탄소화합물의 연소 반응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원자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는요. 반응식을 굳이 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응 전과 후 무엇이 일정하죠?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문구인데요.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반응 전과 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힌트를 드렸듯이 탄소, 수소, 산소 각각의 원자의 개수는 반응을 해서 조합이 달라졌다고 해도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원자의 양을 구하면 그냥 산수 몇 번으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응식을 세워도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풀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원자의 종류와 수를 이용을 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숫자가 주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숫자가 주어져 있는 수소 0.6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 뭐였냐면은 수소 원자의 개수는 분자의 개수 곱하기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 수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분자가 0.6몰인데 수소는 요 한 분자당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는 1.2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소 원자의 개수는 그럼 반응 전에도 1.2몰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6 곱하기 0.2가 되어서 위에 있는 분자는 0.2몰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탄소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탄소는 3 곱하기 0.2, 0.6몰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에서는 CO2에만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CO2가 0.6몰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탄소와 수소에 대한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산소 원자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 왼쪽에서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왼쪽 위에서는 1 곱하기 0.2가 될 것이니까 반응 전에 2.2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반응 후에도 2.2몰이 되어야 된다라고 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산화탄소에서 1.2몰, 그 다음에 물에서 수증기네요. 2 곱하기 0.6. 그래서 똑같이 1.2. 뭔가 이상하죠? 수소는 아니고 산소죠. 그래서 0.6을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2니까 얘가 만약에 N몰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 원자는 2N몰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N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이니까 n은 0.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산소 기체가 0.2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 여기에서는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질량을 구해주도록 합시다. x는 왼쪽에 있는 분자인데 여러분의 산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왼쪽 분자에 분자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x는 우리 구구단 해볼 거예요. 양 곱하기 분자량 해주시면 되죠. 0.2 곱하기 58. 그 다음에 y도 질량인데요. 이거는 반응 후에 O2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O2의 분자량, 이것도 친절하게 30이라고 제시까지 해주었죠. 그런데 얘네 둘을 합하라 그랬으니까 계산하지 말고, 각각 계산하지 말고 그냥 더하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0.2 곱하기 90이다 라고 해서 왼쪽 항이 18이다 라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1과 V2를 구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번에도 여기에 굳이 쓰지 않았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는 양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체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기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체인지 확인하고 나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V1은 기체의 양이 1.2몰이니까 1.2에 비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0.6 더하기 0.6 더하기 0.2이니까 1.4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 곱하기 6분의 7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21이다, 5번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량과 몰에서의 구구단과 함께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에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 이러한 소소한 내용들을 다 확인하기 좋은 그러한 문항이었습니다. 9월에는 어떤 게 출제되었는지 볼게요. 9월 역시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 핵심 키 정리해 보시고요. 이것 역시 숲을 보는 훈련, 조금 더 넓게 보는 훈련을 하면 좋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숲을 보자라고 하는 아이콘을 붙인 이유는요. 두 개를 보니까 어떤 게 똑같아요? 부피가 동일하죠. 부피가 동일하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반응 전후의 기체 반응에서 부피를 비교하면은 반응 전후에 무엇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할게요? 바로 계수였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부피가 동일하죠. 부피가 동일하면 우리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계수합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반응물의 계수합이 생성물의 계수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고 1 더하기 3은 x 더하기 x다 라고 해서 x는 2구나 라는 것을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반응 후 생성된 C의 양이 2몰일 때 반응 전 반응물인 A의 양은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반응 전주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숲을 보는 시각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A는 있었다가 없어졌어. A가 한계 반응물인 거죠. 그럼 A가 다 쓰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준 만큼 다 쓰였습니다. C가 2몰 생성될 때 개수비에 따라서 A는 1몰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항은 별로 손을 대지 않고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과 9월에서는요. 쌍둥이 문항이라는 아이콘을 붙여두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우 익숙한 문항이거든요.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선생님도 자히스토리 강좌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그러한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반응 전 질량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넣어준 것의 질량 주어져 있고 밀도 주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행과 열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1, 2, 3, 여기에 1, 2, 3 이렇게 행과 열이 바뀌었을 뿐이지 완전히 쌍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서의 핵심 키 반드시 정리를 해두어야 되겠지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6월 문항은요. 양적관계 유형을 우리가 개념학습할 때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첨가 유형과 혼합 유형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6월 유형은 첨가 유형이었습니다. 하나가 일정하게 들어있고 거기에 B를 증가시키는 B의 양을 첨가하는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첨가 유형에서의 핵심 키 지금 정리를 해볼 것이지만 혼합 유형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혼합 유형에서 핵심 키도 반드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는 별도의 프린트로까지 함께 풀어봅시다. 여러분의 손으로 정리해봅시다 라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료 해석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문제에서 어떻게 자료를 해석할 것이냐 같이 볼 건데요. 요 문항을 읽으면서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첨가하는 유형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표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게 다 혼합 유형은 아니라고 했었죠. A가 일정하고 B를 조금씩 첨가를 하고 있는 첨가 유형입니다. 그래서 첨가 유형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여러분은 핵심 키들이 쪼르륵 다 떠올라야 돼요. 첨가 유형에서는 그래프 풀이법이 조금 용이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로 풀이하는 방법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각각의 지점, 그 세 개의 지점이 뭐였냐면은 기억나시나요? 완결점 전, 완전 초기 지점, 그 다음에 완결점, 그 다음에 완결점 이후에서 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들이 주는 정보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도 그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이것도 프린트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질량과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밀도는 그냥 변환하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밀도가 나왔으면 질량과 밀도가 나왔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부피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B의 질량만 주어져 있으니까 전체 기체의 밀도를 활용을 하려면 전체 기체의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전체 기체의 질량 WT라고 써볼게요. A가 26g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각 1, 4, 10을 더해주면 그게 전체 기체의 질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 30, 36g이 될 것이고요. 질량과 밀도가 주어졌어요. 나누면은 무엇이 나오나요?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부피가 등장을 합니다. 상대값으로 각각 3, 3, 12가 됩니다. 적으면서 아마 느끼셨어야 됩니다. 1번과 2번에서 부피가 일정하네? 완결점 전까지 부피가 일정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비교할 수 있었냐면 무엇과 무엇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던 A의 개수와 그 다음에 생성물 C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완결점 전까지는 반응하는 A는 줄어들고 생성되는 C는 증가하기 때문에 걔네 둘의 차이가 증감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네가 일정하대. 그러면 감소하는 양과 증가하는 양이 동일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A와 C의 개수가 같다. 스몰 c는 1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 2번까지는 아직 가능이 완결되기 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번은 부피가 변했기 때문에 완결이 된 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은 반응물이 6g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량의 B가 남아있겠죠. B를 10g 넣어주었는데 6g이 남았어요. 그러면 반응한 B는 10 빼기 6 하면은 4g이 반응을 한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요게 2번에 있는 수치네요. 2번에서 그러면 B는 넣어준 만큼 다 반응했겠죠. 그러므로 2번이 완결점이구나. 그러므로 2번 지점까지만 일정하고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풀이법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X축은 넣어준 B의 질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전체 기체의 부피 또는 얘는 전체 기체의 양에 비례하는 값일 거고요. 여기에서 부피가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 될 것인데요. 그 위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B를 4g만큼 넣었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는 3이었고요. 그 다음에 B를 10g만큼 넣었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는 1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지점은 당연히 완결점 전이구나 라는 것도 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지점이 주는 정보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지점, 여기에는 얼마나 강조를 해드렸었는지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고 했죠? 오직 넣어준 A밖에 없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A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A가 넣어준 26g일 때 3L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결점은 개수의 정보를 알 수도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오직 생성물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오직 생성물 C밖에 없으니까 C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C의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A 26g, B 4g 합하면은 30g이 될 것이고요. 30g이 3L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한 정보는 완결점 이후에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완결점 이후에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량의 B는 4에서 10까지 6g을 넣어줬을 때 3에서 12까지 9L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완결점에서 개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4g 넣었을 때는 그럼 몇 리터야?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수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완결점에서 반응한 물질의 양, 그 다음에 생성된 물질의 양, 요것의 양의 비가 결국에는 개수비가 될 텐데요. A 3L, 그 다음에 B 6L, C 3L 이렇게 해주면 개수비가 되겠지요. A 대 B 대 C가 1대 2대 1이기 때문에 스몰 b는 2야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스몰 b가 2야 라는 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을 구하려면 이제 구구단 해주시면 되겠죠. 분자량을 구하려면 나머지 두 개 항 뭐가 필요하죠? 질량과 몰, 양이 필요합니다. 이제 얘를 밑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와 B와 C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과 양이 필요합니다. 반응한 질량과 반응한 양을 이용을 하면 되겠지요. 왜냐면 우리는 이 점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반응한 질량은 A 26g, 그 다음에 B 4g, C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30g이었고요. 반응한 양은 개수 B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1대 2대 1.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구단이 보여야 되죠. W 나누기 N 해주면은 분자량의 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26대 2대 30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B와 C의 분자량 B를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30, 1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지요. 대표적인 첨가 유형이고요. 뭔가 엄청 꼬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연습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풀이법 그리고 세 지점이 주는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쌍둥이 문항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똑같이 첨가 유형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 역시 동일하거든요. 완전히 쌍둥이 문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과 열이 바뀐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첨가 유형이라는 거 이번에도 그래프로 풀이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료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번에는 개수가 모두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도 A가 이미 있고 거기에 B를 첨가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A랑 생성된 C랑 개수가 어때요? 6월에는 우리가 같음을 구했고 여기에서는 같다라는 것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결점까지 부피 또는 전체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일정하다가 또 증가하겠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3번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8g이라고 합니다. 완결점까지 V가 일정해야 되는데 V가 바뀌었죠. 그러므로 2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3번은 완결점 이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남은 반응물은 B가 될 것입니다. 넣어준 B는 24, 남은 것은 8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한 B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4 빼기 8을 하면 되니까 16g이 반응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결점은 16g이니까 2번 지점은 16보다 큰 수치니까 더 넣어준 거니까 완결점 이후구나. 완결점은 1번과 2번 사이 어디엔가 있겠구나. 16g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개형은 이렇게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인데요. 각각의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넣어준 B에 대해서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체의 질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요. 넣어준 B의 질량에다가 원래 기존에 있던 A, W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W 플러스 8이 될 것이고요. 16은 여기에 써놓고 갈게요. 완결점까지 넣어준 B의 질량 W 플러스 8, W 플러스 22, W 플러스 24 이렇게 될 것인데요. W를 구해야 뭘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미 수치가 주어져 있는 1번과 3번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에서 밀도 B는 7대 4입니다. 그런데 이 밀도 B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 나누기 부피로 구한다고요. 그래서 V분의 W 플러스 8 2V분의 W 플러스 24 V는 미리 날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W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8W 플러스 64는 7W 플러스 168이 되기 때문에 W는 10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를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걸 알아야 X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먼저 W를 구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2번 지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W를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4 더하기 8이었으니까 112, 그 다음에 104 더하기 22였으니까 126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기체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 우리는 이 전체 기체 부피를 알아야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이 부피 값을 찾아볼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주어진 지점 3번 지점은 넣어준 B의 질량이 24g일 때고요. 우리가 궁금한 2번 지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완결점 이후에 22g을 넣어준 지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체 부피는 처음에 V였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 지점에서는 2V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B에 대한 정보는 완결점 이후에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B는 16에서 24까지 8g을 넣어줬을 때 V에서 2V까지 V리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요 2번 지점이기 때문에 2번 지점의 Y값, 부피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는
W가 2일 때, 즉 B의 질량이 2g일 때 얼만큼 감소하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4분의 1 V리터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Y 값을 구해보시면은 2V 빼기 4분의 1 V가 되니까 4분의 7 V리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점에서의 부피가 4분의 7 V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럼 이제 X 구할 수 있겠죠. 오른쪽 지우고 여기다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번과 2번 지점을 비교해주면은 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밀도가 7대 X예요. 7대 X는 똑같이 질량 나누기 부피, 질량 나누기 부피 할 것입니다. 112 나누기 1, 112. 그 다음에 126 나누기 4분의 7이기 때문에 126 곱하기 7분의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주시면은 112x는 126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28x가 126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4로 나누면 2x는 9가 되니까 x는 2분의 9다 라고 해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6월과 동일한 논리로 풀었고요. 6월에서는 오히려 요 개수비를 찾는 문제였고 여기에서는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개형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 9월에 첨가 유형이 둘 다 등장을 했는데 수능 때까지 첨가 유형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첨가 유형을 잘 정리해 두시되 혼합 유형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대단원 1에 대해서 두 강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2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